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아니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이러면서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얼마 내라.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서류들을 발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런 서류를 보면 그러니까 법무법인 이렇게 마크 같은 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법적으로 정말 효력이 있는 서류인가? 판결문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서류들은 보통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런 서류를 발송하는 변호사나 아니면 법무법인의 사무장, 직원들이 형법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은 저작권을 침해했다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했다 아니면 폰트를 무단 사용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동대문에서 이제 의류 도매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자인권을 침해를 했다면서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서류 받고선 변호사를 찾아가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금액이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서류 보내는 사람들이 노리는 게 그걸 거예요. 금액을 몇백만 원 정도로 작게 책정을 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한테 돈을 뜯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걸 받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을 못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금을 뜯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제 변호사들이 보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저작권 침해했다고 하고 소프트웨어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증거도 거의 없고요. 심지어 이제 디자인권 침해라고 해서 보내면 디자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게 권리로 인정을 되려면 굉장히 특이하고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보세에 쫙 깔린 그런 옷들을 가지고 디자인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디자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돈 몇백을 합의금으로 내라고 협박하는 그런 서류를 보내는 법무법인이 있어요. 자, 이게 진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이나 이런 게 범죄가 되려면 디자인권 침해 이런 게 범죄가 되려면 먼저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그런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보내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거의 없어요. 자, 이런 서류를 이제 법무법인, 변호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저작권이나 소프트웨어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그러면 그 권리자에게 확인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저작권이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법무법인에 위임을 해야지 그 법무법인에서 이런 서류를 발송을 할 수가 있는데 위임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서 장난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위임도 받지 않고 그냥 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보내서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서 합의금을 주면 돈을 받는 거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저작권 침해를 주장을 하면서 서류를 보내면 원래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사건을 그 법무법인에 위임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의뢰인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했다고 해서 그런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소프트웨어 권리자가 그 법무법인에 위임을 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더니 바로 그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없는 걸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위임을 받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변호사하고도 한번 통화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무법인에서 사실 변호사가 모르게 그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법무법인의 이름을 훔쳐서 이런 서류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받았으니까 겁을 먹고 합의금을 그냥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직원이나 사무장이 돈 먹고 끝내면 변호사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원래 뭐 소프트웨어나 디자인권의 소유자도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장난을 많이 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법무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보내는데 합의금을 얼마 뭐 500만 원을 내세요라고 하면서 전화번호가 사무장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고 거기에 별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결국은 사무장한테 연락을 해서 사무장이 협박성 발언을 하면 그냥 겁먹고 사무장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의심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서류를 받았는데 사무장의 개인 전화번호가 있고 사무장한테 연락을 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사무장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해당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합의금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는데 그 법무법인이 증거도 없이 또는 원래 소프트웨어 뭐 권리자의 위임도 없이 이런 서류를 보냈다. 그러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그러면 이것도 범죄인 거예요. 사기죄나 공갈죄인 거죠.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도 근거 없이 증거 없이 이런 서류를 보내서 합의금을 막 뜯어내면 그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실 때 아까 이제 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서 만약에 그 사무장이 변호사 몰래 그런 서류를 보내서 장난을 친 거다, 협박을 한 거다라는 게 밝혀지면 당연히 그 사무장을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사기 공갈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담당 법무법인에서 직원 관리를 잘못한 거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단체에 진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는 범죄죠.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증거도 없이 그냥 합의금 몇백씩 수천 명한테 뜯어낼 목적으로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변호사 도장까지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내고 또 협박을 하는 거는 엄연한 형사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받으셨을 때 뭐 당황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을 해보세요. 저도 실제로 제 의뢰인들이 이런 일을 당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해서 결국은 다 그 사건들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팁들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